오늘은 이 카메라에서 오브젝트를 트래킹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한테도 그 소스를 드렸어요. 그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순서로 보면, 예, 1번, 2번, 근데 거기 페이스에 들어가면은 아마 받으신 거에 이렇게 녹색 배경으로 있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또 다른 그게 자취가 남았어요. 아까 분명히 지웠는데. 그래서 요거 부르실 때는 얘만 부르시면 되고 읽혀지지 않는 파일은 지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자, 먼저 할 것은 여기 오브젝트 2에 있는 이 소스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몇 가지 다른 거는 거의 오토로 자동으로 잘 되는데 얘는 이렇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애니메이션만 잘 가져오도록 그 순서를 우리가 잘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 파일을 먼저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없어요? 아, 요거는 그러면은 바로 여기 블라스터 워크 2로 하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예, 죄송해요. 자, 여기 보면 블라스터 워크 2라고 해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컷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건이라고 돼서 그냥 제가 간단한 예제 안에 있는 그러한 총 모양의 그러한 오브젝트가 FBX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노멀 맵이나 칼라 맵은 없어요. 노멀 맵 정도만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F 트랙을 실행을 하시고요. 방금 얘기한 파일을 불러오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어떤 여자분이 어떤 총 모양의 그림을 이런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컷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단계로 이 지금 영상의 트래킹을 2번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카메라가 지금 움직이면서 이 여자분을 촬영을 하니까 이 여자분에 대한 여자분 뒤에 이렇게 배경이 흘러가는 이 배경에 대한 카메라 트래킹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 여자분이 들고 가는 이 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두 번째로 이제 뽑아서 그것을 약간씩 그 데이터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손을 봐서 이제 마야로 가지고 가서 마야에서 이거 대신에 총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넣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제 대부분 오토 트랙을 썼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쓸 건데, 이 오토 트랙을 쓸 때, 자, 이 주변의 것은 지금 뭐, 나뭇잎이 움직이던 뭐 그런 거 간에, 어쨌거나 다 이제 자기 자리에 픽스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머지는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분은 이 주변의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사실은 혼동을 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자분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여자분은 카메라와는 또 다르게 배경과는 다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 보면은 오토 트랙을 연결한 상태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이거는 우리 이때까지 주구장창 썼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마스크 찾으셨죠? 자, 그래서 그냥 하면은 안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에 크리에이트에 가면 그 다음 중간에 보면은 베지어 로토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맨 위에.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 주는데 이 여자를 디테일하게 막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여자분 주변에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렇다고 이 그 점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적당한이란 말이 참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처음에 그렸던 점을 정확하게 클릭해 주시면 이러한 모양으로 네, 마스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간에는 포인트나 또는 이 엣지, 우리로 치면 이 엣지를 조정을 해서 이 마스크를 여기다가 생성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 이거는 맨 첫 프레임에서 또는 뭐 맨 마지막이든 이 첫 프레임에서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셨으면 여기 크리에이트 매지어 로토 바로 옆에 트래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트래킹에 만약에 맨 끝 프레임부터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맨 왼쪽 이 버튼을 이용해서 또는 지금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 거는 하나씩 이제 이동을 할 때 하는 건데 프레임을 근데 그렇게 많이는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준비가 되셨으면 자, 여기를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맨 오른쪽에 거를. 그렇게 되면은 딱딱딱딱 하면서 지금 마스크가 이 여자분한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느낌으로 무슨 판때기 하나가 붙어 가듯이 이렇게 마스크가 계속 여자분을 따라가요. 근데 여자분이 이렇게 삐져나오죠, 조금씩. 그죠? 아무래도 여자분이 이렇게 방향을 트니까. 그거는 이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예, 그거는 손을 봐줄게요. 물론 중간중간에 스탑을 해서 에디팅을 하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계산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앞 프레임으로 이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천천히 자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금 삐져나가는 부분을 약간만 옮겨주시면 돼요. 그쯤에 가서. 그러면은 앞뒤가 자연스럽게 얘를 계속 감싸는 모양이 돼요. 뭐 옛날 우리 만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방어막 비슷하게 마스크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씩 중간중간 띄엄띄엄, 그것도 너무 멀리 있으면은 약간 당겨주시고, 이제 플레이를 테스트 해보고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때 얘를, 자, 맨 위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로 가서 이제 오토 트랙을 하시면, 지금 요 마스크가 쌓여 있는 거 빼고 나머지의 그림을 가지고 얘가 계산을 해 나오는 거죠. 카메라 솔버를 붙여주고 바로 솔브 5를 해주면 카메라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제 그 기울기만 여기에다가 잘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리엔트 씬을 또 붙이고, 네, 원하는 트래키에다가 맞춰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랑 거의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브젝트 테스트 오브젝트를 넣어서 그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앵글도 맞춰주시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기울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들어온 것 같지만 이게 더 세밀하게 에디팅을 해주기 위해서 마야에서도 3D 프로그램에서도 애니메이션 하려면 펑션 커브를 우리가 그래프 에디터에서 조절을 해줘야 되죠. 그것처럼 여기 이 트리 노드의 옆에 보면은 커브 에디터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커브 에디터를 눌러보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오브젝트 솔버에 의해서 가상의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상태가 여기에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트 위에 트랜슬레이트를 눌러보면, 눌러보시면 이렇게 크게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얘가 그냥 그 뭐랄까 원활하게 가는데 이제 제 거 같은 경우에도 딴 데는 괜찮은데 여기쯤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 산으로 치면은 갑자기 푹 꺼진 데가 보여지실 거예요. 그죠? 요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탁 튀는 거예요. 이거 한 프레임으로 인해서. 그럼 이제 그거는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리고 또 로테이션도 또한 보면 이렇게 잘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빠다다닥 이렇게 그 W자처럼 이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줘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잡아줘야 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뷰를 잘 에디팅하는 법을, 그러니까 뷰를 우리가 확대, 축소, 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마야의 그래프 에디터랑도 비슷하고요. 딴 프로그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는 방법이 좀 비슷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단 요거를 할 때 잘못해서 이 그래프에 한 점을 이렇게 막 잡고 움직이시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면은 좀 안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자, 이거를 조절하는 제일 쉬운 방법.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하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얘를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한쪽 축으로만 이렇게 길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평평해 보였던 것이 이렇게 보면은 다 평평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확장을 이렇게 하면 그 좀 더 세밀하게 그 단차가 나는 부분, 즉 좀 더 스무스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보여요. 그다음,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고요.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은 자, 이렇게 좌우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얘를 손을 봐줄 거예요. 근데 자,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에서 여기 단차가 심한 곳이 이쪽이 있었어요. 이쪽이. 그래서 그 부분을 이동을 해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얘를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곡선이 어느 정도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여기를 이렇게 렉탱글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버튼들이 있는데 딴 거는 뭐 거의 안 쓰고요. 여기에 SMOO 여기 보면 스무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서 얘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단 요거 스무스를 주실 때에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X축만 또는 Y축만, Z축만 주지 마시고 그 방금 한 구역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같이 동시에 고기를 선택을 하시고 또는 거기가 너무 단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 이렇게 옮겨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부분을 스무스를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 평평하다고 좋은 건 아니죠. 원래는 갑자기 이 여자분이 이렇게 툭 이렇게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지금은 조금 계산이 오차가 난 부분이다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무스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확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면서 약간 삐져나간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스무스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신 다음에 이제 마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메라 때와는 좀 다르게 얘는 그 있어야 되는 위치 자체가 어떤 때는 너무 한 번에 튀게 되면은 물론 요거는 마야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고쳐 주실 수는 있겠죠. 3D에서도 이렇게 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자 이제 그게 다 잘 되신 분은 이제 여기에다가 익스포트를 붙이고 이번에는 마야로 가져가긴 하지만 FBX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데이터가 지금 두 가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은 오토데스크 FBX 2010이라고 있죠. FBX 파일로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경로에 그래서 show all track도 체킹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export scene 해주시면 그리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마야 2014에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거를 FBX 파일
마야 파일로 올 때와는 다르게 얘가 이 전체 프레임이라든지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야 카메라에다가 이미지 플랜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시고, 아까 그 썼던 소스를 여기다가 띄워 주시면 되겠어요. 네, 뭐라고요? 여기 이미지 플랜, 여기에 가셔서 여기 카메라를 우선은 바꾸셔야 돼요. 퍼스펙티브에서 카메라 가지고 온 카메라를 여기에 맞추셔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 보면 지금 이 우리가 트래킹했던 이 로케이터들이 이렇게 그,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렸던 파일 중에 자, 임포트를 하시면 그 동영상 소스 있는 곳에 가시면 제가 블라스터웍 안에 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FBX 파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브젝트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걔네를 우선 스케일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는 원하는 곳으로 가져오시는데, 사실 이 위치를 맞춰주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주어져 있는 이 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널들을 색을 살짝 바꿔 줄게요. 얘네 위치를 좀 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 그 어트리뷰트에 가서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가면 드로잉 오버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너블을 체킹하고 컬러를 좀 원래 색깔과 다르게 이렇게 바꾸시면 컬러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더 찾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너블 오버리드 해서 이왕이면 걔네들끼리는 거의 같은 색을 주시면은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중에 하나에다가 얘를 페어런츠를 하면, 그러니까 얘를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여기에는 너를 하나 선택하고 단축키 P를 눌러주면 얘가 페어런츠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트랜슬레이트를 제로로 하면 얘 딴에는
자기 센터가 그곳으로 가서 딱 정립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스케일과 로테이션을 맞춰주시고, 그럼 이제 얘는 페어런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거기에 가서 붙어 있게 되죠. 물론 이 총구랑 얘랑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느낌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매핑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좀 더 리얼하게 되겠죠. 노멀 값이라든지.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카메라와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그 움직임을 3D로 가지고 오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지금도 약간은 튀네요. 아까 좀 덜 스무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거를 갖다 붙인 그 널에 대한 애니메이션만 여러분들이 손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예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필요할 때는 얘를 이제 렌더링을 해서 또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중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갖다 넣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는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스가 있는 곳에 가면 여러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팔에 또는 뭐 어디에 그 기계 장치를 붙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21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8시 반에 이제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해볼 테니까요. 이걸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시면, 네, 잠깐만요.